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이혼 얘기 꺼냈다가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아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의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내와는 동갑이고 3년 연애 중 26살의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흔히 말하는 흙수저 집안 자녀라 양가 부모님 도움받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저는 대기업 생산직에 다니고 있었으나 아내는 저랑 연애할 때부터 무직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 과정부터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먼저 제 부모님은 애가 생겼으면 책임져야지 라며 저를 지지해 주셨으나 장모님께서는 제 멱살도 잡으셨습니다. 창창한 내 딸 앞길 왜 막냐? 남자가 집도 안 해와? 여러모로 제 자존심을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덕분에 제 부모님도 아들 집 한 채 못 해주는 무능력한 부모라 미안하다며 고개 숙이셔야 했습니다. 이때 아내는 자기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지금 와서는 틀린 말은 없지 않냐고 하면서 오히려 제 부모님이 자격지심 가지고 과하게 고개 숙여서 자기 마음이 더 불편했다고 합니다. 여자 나이 26살이면 엄청 어린 건데 내가 애 생겨서 결혼하니까 당연히 우리 엄마가 속상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우리도 지금 딸 낳았잖아. 우리 딸이 나중에 커서 혼전 임신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하겠다고 하면 당신은 예비사위 멱살 안 잡을 자신 있어? 어쨌든 우리도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만 보고 살 수는 없다고. 양가 부모님께 서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내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흔히 말하는 시월드 글을 보여주며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딸이 36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아들이 사는 집에 단 한 번도 오시질 못했습니다. 전세금의 일부를 부모님이 해주셨음에도 시부모는 원래 아들이랑 멀리 살아야 좋은 거라며 오히려 제가 오라고 해도 절대 안 오실 분들입니다. 아내는 추석 설날 단 한 번도 저희 집에 가지 않았으나 아내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라고 합니다. 임신 중에다가 출산하고 산후조리했으니까 몸 아파서 당연히 못 간 거지. 그리고 코로나 터졌는데 어딜 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지. 그럼 이번 추석부터라도 갈 거야? 꼭 가야 해. 저는 참고로 결혼 전부터 추석 설날 제사 등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장모님 찾아뵙고 용돈 드렸습니다. 제 집에는 저 혼자 늘 갔습니다. 아내가 반박할 게 있다고 해서 추가합니다. 나는 밖에서 일하지 않고 집안일 하는 사람이다 보니 돈이 없어서 용돈을 못 드린 거고 애 키우다 보니 못 찾아뵌 것 뿐이다라고 정확하게 쓰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업주부도 직업으로 봐야 하며 월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내 용돈 30만 원씩 주고 있으나 용돈과 월급은 다르다고 합니다. 아기가 있으니 코로나가 신경 쓰이고 시댁에 못 가는 거 이해해.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면 안 되겠니? 나는 장모님께 거의 매일 전화로 안부 물어봐. 안부 전화를 왜 강요해? 솔직히 시댁에 안부 전화하는 여자들이 몇이나 되는데 하는 여자들도 다 강제로 하는 거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너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 네가 좋다고 전화해놓고서는 왜 나도 똑같이 하길 바라는 건데. 당신이 이기적인 거야. 한 달에 한 번은 카톡으로 애기 사진 보내드려. 이 정도면 충분히 도리하고 있어. 제가 장모님께 전화 안 드리면 장모님이 전화 오셔서 왜 전화 안 하냐고 따지십니다. 일하는 중에도 전화 와서 딸 안부를 묻고요. 직접 전화하면 될 텐데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애 잘해줘라.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야. 이런 잔소리만 늘어놓으십니다. 일하는 중에 왜 이런 전화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카톡으로 애기 사진 보내는 건요? 우리 엄마가 아내한테 개인적으로 용돈 줄 때만 보내는 겁니다. 집에서 애 혼자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며 아내 개인 계좌로 용돈을 10만 원씩 종종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돈 받을 때만 보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연락 자주 드려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애기 사진 보냈으니 보세요. 많이 컸죠? 아내가 엄마랑 한 카톡을 어느 날 보고서는 제가 부모님께 죄송해서 울었어요. 너는 대리 효도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매일 아이 낳고 키우는 걸로만 해도 몸이 아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집안일도 대충 하는 거 이해했고요. 집에 와서 제가 빨래 돌리고 설거지 하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는 남자가 돕는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같이 해야 할 항목이라며 생색내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놓고 전업주부도 월급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왜 하냐고 물었더니 집안일도 육아도 80%는 혼자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 애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려서 초과 근무 있으면 다 뜁니다. 그래서 늦으면 11시에 퇴근하는데요. 내가 여기서 집안일이랑 육아를 어떻게 더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남자들은 다 하는데? 너보다 돈도 잘 벌고 가정적이야. 그리고 이혼 얘기가 나온 건 며칠 전 엄마가 생신이셨습니다. 애도 낳았을 때 보여준 게 전부라 애기도 보여주고 싶고 해서 아내를 설득해서 내려가기로 했으나 제가 급하게 회사 일이 생겨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생신 축하 전화라도 해달라고 하고 출근했는데 아내는 결국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까먹었다고 하네요. 엄마는 늘 아내 생일에 용돈과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내주는데 아내는 결혼 후 딱 한 번 생신 축하드린다고 케이크 하나 보내더니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챙겼습니다. 아내는 물론 이것 또한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엄마 생일은 자식이 챙기는 거지 언제부터 며느리가 챙기는 거야? 생신 축하 문자 한마디만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니? 결혼하면 시부모 아예 안 보고 안 챙기고 사는 게 맞는 건가요? 며느리한테 생신 축하 문자 하나 기대하는 게 그렇게 큰 죄였나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너 같은 여자랑 못 살겠겠다. 폰 던지고 이혼하자고 하고 집 나왔습니다. 애기 때문에 집에 CCTV가 있는데 절대 폭행은 없었고 저 혼자 벽에 폰 던진 게 전부입니다. 평소엔 이러지 않는데 그동안 쌓여서 터졌습니다. 물론 아내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께 제가 폭행했다고 울면서 전화를 했고 장모님이 택시를 타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장모님이 오셔서 2시간 동안 저에게 폭언하셨고 왕복 택시비 40만 원 요구해서 뜯기듯이 드렸습니다. 저도 못 참아서 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아내랑 이혼하겠다 했더니 부모님이 걱정되셨는지 저희 집으로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잘 살겠다고 부모님을 달랬고 부모님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에게 아내를 잘 챙기라며 20만 원을 주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은 우리 집에 수백 번 왔다 가셨고 내가 왕복 4시간 거리를 늘 모셔다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은 오늘 처음 오셨어. 이게 말이 되는 거니?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던 것 같아. 갑자기 아내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아이 생각해서 서로 서운한 거 털어버리고 잘 살아보자. 알았다. 아이랑 부모님 생각해서 털고 앞으로는 서로 잘 좀 하자. 아내가 처음으로 무릎 꿇고 사과한 거라 진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친구와 한 카톡에서 제 부모님 여기 있는 걸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해서 다시 이혼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심한 욕은 아니었습니다만 성인군자인 척하더라? 무슨 눈빛이 나만 타박하듯이 쳐다봐? 저는 제 얼굴에 침 뱉기 같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는 자신도 억울한 게 많고 그동안 저 혼자만 참고 살아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독박 육아 가사의 80%는 아내가 하고 있다는 걸 다시 강조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늘 제가 원하는 반찬으로 차려준다고 적으라는데요. 저는 일이 늦게 끝나서 주말 제외하고 저녁을 집에선 일주일에 한 번 먹습니다. 아이 낳고 마음과 몸 건강이 다 망가졌다는 얘기는 싸울 때마다 하는데 저도 하나 추가해야겠습니다. 연애 때 늘 피임을 했지만 아내가 술 취한 저에게 피임하기 싫다고 해서 한 번 피임 없이 했는데 그때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가 피임을 안 하고 아내의 몸을 생각하지 않아서 아이가 생긴 게 아닙니다. 서로 이혼하는 게 서로가 행복해지는 길 같은데 아내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얼마나 크게 상처받는지 알지 않냐며 부부 상담을 받기 원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아이는 제가 양육해도 되지만 아내가 양육하겠다고 하면 매달 80만 원씩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더니 지금도 살림 사는데 200 이상 들어간다며 매달 200만 원 이상 줄게 아니면 이혼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을 주는 거지 아내까지 먹고 자는 비용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육비는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평균선인가요? 제 소득은 세전사백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요구대로 부부 상담을 받으면 저희 사이가 개선될 수 있습니까? 일말의 희망이 있어 보이나요? 너무 지쳤고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더 이상 가장의 노릇을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같이 살면 서로에게 더 상처만 줄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이 생각해서라도 상담 한 번은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님 부모도 무시당하잖아요. 아들 귀하게 키워 장가 보냈는데 장모한테 폭언 듣고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거 보면 피눈물 날든요. 그냥 애기 그쪽이 키운다 하고 아내한테 200 달라고 해보세요. 양육비 80이요? 소송에도 그 절반으로 떨어질 텐데요. 양육비 40에서 50 주면 됩니다.
근데 인성이 바닥이라 잘 키울 수 있을지 애를 볼모로 돈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님이 양육권 가지고 오십시오. 이혼은 무조건 해야 할 듯. 피임 잘하다가 뜬금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요? 친자 검사도 한번 해보세요. 결혼 전부터 백수였다고 하니 알만하고요. 근데 님 아내 이혼해주겠어요. 자기도 혼자 자립해서 못 살 건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계속 물고 안 놓을 겁니다. 내 자식이 저런 대접받고 산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